안녕하세요, NL입니다. 유튜브에서 당신이 잘못 배운 운동 당자론 시리즈 16탄 데드리프트는 어느 부위 운동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번 두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가 광배근 운동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렸고, 척추 기립근 운동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번 영상을 꼭 봐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데드리프트가 어느 부위 운동인가에 대한 내용 4부작 영상 중 세 번째입니다. 제가 데드리프트는 대둔근, 대내전근, 햄스트링 즉 하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위 중 특히 어디가 운동이 많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내용은 유튜브에서 아무도 언급한 적 없으며,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들은 데드리프트를 더욱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드리프트는 대둔근 발달에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힙업 운동, 즉 대둔근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언뜻 보기에도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대둔근은 당연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고관절을 써야 한다, 고관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고관절을 펴는 근육을 사용하라는 것이지 관절은 쓰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드리프트의 원리는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체를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근육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주된 근육은 이렇게 햄스트링, 대내전근, 대둔근입니다. 이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함으로써 고관절 신전 운동이 되는 것이죠. 먼저 데드리프트가 힙업 운동으로 특히 더 좋다고 널리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와 런지, 스쿼트는 고관절을 신전시킨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운동인데, 런지나 스쿼트에서는 동시에 무릎 관절을 많이 구부렸다 펴고, 상대적으로 데드리프트는 무릎 관절을 아주 적게 구부렸다 펴게 됩니다. 즉 데드리프트에서는 무릎을 펴는 대퇴 사두근은 운동이 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들어야 할 무게를 고관절을 펴는 근육이 무릎을 펴는 근육보다 더 많이 감당하게 될 것이므로 런지나 스쿼트보다는 대둔근 발달에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엉덩이는 만들어서 올리고 싶지만 허벅지는 굵어지고 싶지 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데드리프트는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런지나 스쿼트 같은 운동보다 대둔근을 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힙업을 하고 싶고 엉덩이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데드리프트보다 런지나 스쿼트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퇴 사두근을 덜 사용해야 대둔근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퇴 사두근을 사용해야 대둔근은 더 사용됩니다. 데드리프트가 힙업 운동으로 불리한 이유는, 사람은 상체를 숙이면 숙일수록 대둔근보다 햄스트링이나 대내전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뉴만 12장 557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을 보시면, 좀 더 앞으로 기울게 되는 동안 굽힘된 자세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뒤 넉다리근에서의 좀 더 큰 근육 활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서는 큰 볼기근이 비교적 비활동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촉지에 의해 증명될 수도 있고 EMG 자료에 의해 추론될 수도 있다. 뒤 넉다리근의 증가된 가능성, 큰 볼기근과는 대조적으로 생체역학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앞쪽으로 기우는 것은 엉덩관절 펴을 위한 뒤 넉다리근에서의 모멘트파를 증가시키게 되는 반면, 엉덩관절 펴을 위한 큰 볼기근에서의 모멘트파는 감소하게 된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드리프트에서 과연 대둔근과 햄스트링 중 어느 근육이 운동이 많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체를 숙인 후에 손으로 대둔근과 햄스트링을 만져보시면 햄스트링이 더 딱딱하게 수축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죠. 본격적으로 앞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모멘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회전힘은 회전축으로부터 멀수록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거리를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시소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소에서 무거운 상대방을 들어야 할 때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앉을수록, 즉 모멘텀이 길수록 상대방을 더 쉽게 들 수 있는 것이죠. 근육도 근육의 힘선이 회전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근육이 운동에 더 많이 개입됩니다. 햄스트링은 이렇게 덩골과 비골에서부터 좌골 결절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좌골 결절은
생긴 모양 때문에 상체를 숙일수록 뒤로 더 많이 튀어나오게 돼서 고관절의 회전축과 멀어지게 됩니다. 즉 햄스트링은 상체를 숙일수록 근육의 힘선이 회전축으로부터 멀어져 같은 말로 모멘트함이 길어져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이 됩니다. 대둔근은 이렇게 장경인데 대퇴골 후면의 거친 선에서부터 장골등, 천골에 붙어 있습니다. 대둔근은 햄스트링과는 반대로 상체를 숙이면 숙일수록 근육의 힘선이 회전축으로부터 가까워져 상체를 숙이면 숙일수록 낼 수 있는 힘이 작아지게 됩니다. 550페이지의 그래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데 가로축은 상체를 숙이는 각도, 세로축은 대내전근, 햄스트링, 대둔근의 모멘트함입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상체를 숙일수록 대둔근의 모멘트함은 작아지고 햄스트링과 대내전근의 모멘트함은 커집니다. 즉 숙여져 있는 상체를 고관절에서 펴는 운동인 데드리프트는 대둔근보다는 상대적으로 햄스트링과 대내전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힙업 운동으로 대둔근 운동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오늘의 결론, 데드리프트는 대둔근보다 햄스트링, 대내전근을 더 많이 쓰는 운동이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한다면 데드리프트를 지금껏 열심히 해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상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힙업 운동으로 뭘 해야 한다는 것이냐, 데드리프트는 그럼 아예 불필요한 운동인 것이냐. 그래서 다음 영상 데드리프트에 대한 내용 4번째 영상으로 데드리프트를 열심히 해온 여러분들께 힘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런지나 스쿼트가 왜 데드리프트보다 더 힙업, 대둔근 운동으로 효율적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넥스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